문을 열었을 때 휑한 방안보다 더. 네, 안녕하십니까. 알렉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인과관계와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술의 감각으로 조금 더 영어나 한국어를 보시는 눈이 약간 더 열렸다? 약간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논리 전개가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일 이게 설득력이 높고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것만 알아도 되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논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하면은 되게, 저도 그런데 이게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던가 아니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도식적으로 생각하기 좋은데 이걸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과라는 말에서 어떤 선행 사건이 있고 후행 사건이 있으면 그게 거의 다 인과관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선행하고 후행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어떤 뭐 공간이 선행하는 것에서 옮겨온다, 공간이 옮겨온다, 이런 것도 되게 비유적으로 많이 인과관계에서 쓰이거든요. bring 이런 것도 이런 공간에서 공간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인과관계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어에서 특히나 영어로 갈 때 이게 인과관계인지 인과관계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그 한국어는 굉장히 미묘하게 조사를 가지고 그 문장 안에서 그게 인과관계였다는 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속 편한 거는 뭐 because 이런 걸 써가지고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편한데, 그렇게 하면은 또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영어 화자들과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능성의 영역도 인과관계처럼 될 수 있거든요. 어, 내가 만약에 이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미식의 경험 상태로 들어간다. 이걸 allow로 할 수 있거든요. Eating this ramen allows me to enter the new level of culinary experience. 이런 식으로 allow 자체가 어떤 가능의 영역, 허락의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과관계처럼 될 수도 있고, enable 같은 경우에도 뭐 government policy enables the small business owners to make more money. 뭐 이런 식으로 enable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enable 같은 경우에도 전에 이제 상태랑 행위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영어가. 그러니까 enable이랑 was able to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예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다 가능의 영역인데 enable은 어떤 행위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 자체가 하게 되는 거. 근데 was able to, is able to 요거는 어떤 비동사가 있어서 상태의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국어로는 되지만 이게 상태로 표현하는 거랑 그리고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거의 느낌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영어의 깊이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근데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말할 때, 은연중에 이걸 말하게 되고 아니면은 누가 외국인이 말했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법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저의 영어 정신적인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임병윤 선생님이라고 전치사 혼내주기라는 책으로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거의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처음에 PDF가 많이 공개됐었어요. 그게 아마 제 불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공유해서 하셔서 그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거기서부터 처음에 그 선생님을 알게 되고, 영어로부터의 자유인가? 네, 그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책을 봤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적인 사고를 갔는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 이런 그거를 뭐 항상 머릿속에서 이게 이분법이야, 이분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로서 얘네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한다. 얘네 사고는 여기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게 가슴으로 와닿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주어에서 갑자기 부정형을 써가지고 만든다던가 뭐 no one, nothing 이런 거가 주어가 돼가지고 또 되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발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원인과 결과 같은 것도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not only but also 이런 구문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식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이것도 또 부정형이 먼저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 not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형이라는 거를 강조해서 그것이 아닌 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whether or not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되게 뭐 영어를 듣고 바로 한국어로 말을 하면은 좀 말이 꼬여요. 근데 이걸 은연중에 얘네들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묻어있는 거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다면 이것이 좀 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유리할 수 있다. 뭐 무조건 항상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컨디션에 따라서 뭐 퍼포먼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이건 이분법적인 사고의 발로였구나. 약간 이런 거를 하나씩 느껴가시면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느 정도 수월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뭔가 말을 막 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